다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다. 할 건 하고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선거 정확도로 유명한 윈지코리아가 마지막 여조를 발표한 것은 물론 현재까지 나온 여조를 바탕으로 예측 득표율을 발표해 화제입니다. 먼저 대선 인식의 경우 정권교체가 당연 압도적인 상황이며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시나 오차 범위 바깥으로 앞서는데 이 조사의 표집을 보면 진보, 보수 표집이 거의 동일합니다. 해당 건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여조가 깜깜이 기간 비슷하다고 알려진 상황이라 양 진영이 완전히 결집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평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압도적 1위인데 저쪽에 범죄자 집단 대통령과 합쳐도 민주 진영이 압도합니다. 이거는 이미 리얼미터가 깜깜이 기간 이 방식으로 조사를 했었죠. 판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단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측 득표율은 이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합리적으로 봅니다. 이준석 6.7%가 눈에 들어오는데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과반 이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54%가 나와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 우리가 일주일 뒤 가장 기다리는 소식 그리고 두창이가 벌벌 떨 소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낙선하고 대대적인 그야말로 뭐 검사 수십 명이 일개 검찰청 규모가 저를 달려들었잖아요. 네. 검사 한 70명 가까이. 거기다 수사관 검사 한 명당 2명씩만 쳐도 200명이 지금 몇 년 동안 저를 정말 수백 번 압수수색하면서 털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정말 밉죠.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윤 대통령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잘할 수 있잖아요. 인정해주고 역할 몫을 나누고 잘해서 칭찬받고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가 안 되잖아요. 또 제가 잘 제거가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왜냐 저는 이런 경우 대비해서 문제될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지옥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구나. 제거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수사, 제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내가 미워하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자연현상의 일부로 그래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걸 내가 이해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도 힘들 거고 그렇다고 내가 원망한 데를 피할 수 있냐. 네. 피할 수 없다 이거는. 운명 같은 거다. 내가 길을 가는데 강도 건너고 산도 넘어야 되는데 더 큰 산이 생겼고 더 넓고 깊은 강이 생겼을 뿐이다. 그냥 나는 건너면 되는 거지. 너 왜 이리 강이 넓어? 너 왜 이리 산이 높아? 라고 한들 뭘 하냐. 그래서 다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편해지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제가 뭘 하면 진짜 보복이죠 이제는. 그렇죠. 그는 탄압당한 일이 없으니까 그는 보복을 한 게 아니고 탄압을 한 거죠. 제가 하면 보복이죠. 제가 하면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누군가는 제 보복이 되겠죠. 그래서 아. 더 강도가 세지겠죠. 점점점 원수되듯이 점점점 세질 텐데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영구적으로 집권하냐 죽을 때까지 정권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또 더 당하겠지.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나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엉망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게 내 낙이에요. 저는 정말 그때가 제일 기뻐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나는 성남시장 할 때 제일 행복했던 이유가 정말 뭔가를 조금씩 성과를 내면 막 국민들이 좋아하세요. 이 시장 일로 와봐 막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누구 막 괴롭혀가지고 굴복할 때 즐거운 사람, 누구한테서 막 뺏어가 나 혼자 막 가질 때 즐거운 사람도 있고 재산을 많이 만들면 권력이 크면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할 때가 제일 더 행복하다고 봐.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고 제 손에 예를 들면 대통령직을 맡게 되면 제 손에 5,200만 명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목숨이 달려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패가 달린 사람, 인생과 미래가 달린 사람,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내 손에 이렇게 들고 있게 되는데 너무 무거워. 그 귀한 시간, 한 시간이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아. 저는 시장할 때도 시장이 한 시간에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공무원들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그 시간을 꼭 보복하는 데 쓰면 낭비고 그렇죠. 칭찬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더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뭘 행복하겠어. 나도 생각했던 것은 지옥을 만들어서 내가 그 지옥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느니 다 풀어주고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지.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달려있고 그 즐겁게 살아야지. 남은 인생이 얼만데. 야, 윤석열도 이재명 찍겠네. 이거는 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내란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 그럼요. 그 책임을 물어야지.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뺏었다. 그들이 50억의 이익을 보려면요. 개인들은 5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의 손해를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집단 범죄, 이거 책임을 물어야죠. 이런 거를 정치적 상대가 저지른 범죄니까 가뿐하게 그냥 봐주. 그건 아니죠. 이거는 네. 화해가 아닙니다. 네, 네. 책임은 묻고 예. 책임은 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더 가해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네. 그다음에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지만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제가 통합 그다음에 정치 보복 없는 그런 합리적인 국정 이런 얘기하니까 그럼 다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다. 할 건 하고. 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네, 공감합니다. 참교육을 해야죠. 특히 이준석도 넣어야 합니다. 이준석의 발언은 그동안 잘 포장됐던 이준석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TV 토론에서 내가 혐오 정치를 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여러 번 되받아쳤던 이준석은 그 증거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내놨습니다. 갈라치기 정치가 일상화되다 보니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셈입니다. 문제의 발언이 돌출적으로 나왔을 리 없습니다. 제 딴에는 대선 판세를 바꿀 수 있는 회심의 일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이대남 결집을 강화하고 단일화 공세에 흔들릴지 모르는 보수층을 이재명 공격으로 잡아매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여성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수치심을 줄지 가뜩이나 수준 낮은 정치를 얼마나 더 곤두박질치게 할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이준석은 대선이 끝나고 하나둘 캐비닛이 열릴 겁니다. 명태균도 특검 수사를 받으면 입을 열 것이고 성삼락 관련 부분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배지가 날아갈 건이며 아마 그 전에 의원직 제명 역시 가능해 보입니다. 처절하게 무너져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